안녕하세요. 자, 청소년 상담사. 자, 이번 과목은 학습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이론 그러면은 학습이론에 관계된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행동주의 학습이론, 또 인지주의, 형태주의 학습이론, 또 인본주의 학습이론.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학습이론에 속합니다. 자, 학습은 뭐냐? 우리가 인위성이 가해져야 된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물론 이건 학습이란 건 인위적이다라고 하지만 모방학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에는 반드시 학습한 결과 지속적인 행동 변화가 나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개념 보세요.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이,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비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떤 계속성을 띄어야 된다. 행동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라는 것은 외현적 행동, 밖으로 드러난 행동, 내면적 행동, 안에서 보여주는 행동, 이게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또 인간 발달에는 학습적 발달과 성숙적 발달.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스워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워드가 발달을 말할 때 D란, 발달 D입니다. 디벨롭먼트 D란 펑션, 함수 관계다. H와 E의 함수 관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발달이라는 것은 H는 헤러더티라고 해서 이건 뭐냐? 성숙적 발달,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E는 인바이러먼트, 환경입니다. 환경은 바로 학습적 발달.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과 성숙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물론 이 둘이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 작동을 해야 돼요. 이 둘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항상 지속적이다, 영속적이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학습의 개념은 연습, 변화, 자기조절, 지속성이라는 개념적 특성. 거기에 보세요. 연습, 변화, 자기조절.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꼭 빼야 될 것, 빠져야 될 것이 뭐냐? 생득적인 것. 자, 생득적이라는 것은 타고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은 학습 아니에요. 또는 성숙의 연변, 방금 말했죠? 이것도 성숙의 연변 변화도 자연 발생제로 이루어진 변화다라고 말하고,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일시적인 변화는 역시 학습이 아니다. 교사에 의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행동을 습득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체계화 과정으로서, 이런 말 나오죠? 재체계화 과정으로서 결과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각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똑같습니다. 다 행동의 변화란데 행동의 변화가 지속적이다. 이런 말을 어떤 학자들 다 씁니다. 그래서 가네라는 학자 보세요. 학습은 성장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 일시적인 변화, 학습이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특성. 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몰간과 킹은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또 나왔네, 비교적 영속적이다, 지속적이다, 계속적이다. 같은 용어입니다. 힐가드도 마찬가지야. 학습이란 힐가드, 연습이나 훈련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행동 변화. 똑같습니다. 또 레비는 이런 장애 이론을 들고 나온 행동주의 인지 심리학자입니다. 이 형태주의, 학습이란 인지구조의 변화다. 역시 코프카도 형태주의. 학습은 지각 과정을 그 흔적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조직화되는 재체계의 과정이다. 뭐 우리나라 이용구라는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학습이라는 것은 행동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학습에 의해서.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해서 앞서도 봤지만은 생득적인 것.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 학습 아니에요. 성숙해한 것, 자연 발생적으로 변한 것 학습 아닙니다. 또 일시적인 변화, 짧은 기간의 변화 학습 아닙니다. 예컨대 일시적인 변화 같은 거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4교시에 체육을 했어요. 4교시에 체육을 했는데 점심을 먹고 5교시 되니까 학생들이 졸립니다. 물론 존다는 변화가 생겼잖아요. 졸리고 존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습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대표적으로 학습에서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형태심리학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행동주의. 유기체에 대하여 어떤 자극 또는 환경, 특히 이제 행동주의는 자극에 의한 반응. 그 이제 자극은 S, 스티뮬러스라고 하죠. 자극, 반응, R, 리스판스. 그래서 어떤 자극 또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 그 반응으로 자극, 반응이네. SR이란 말이지. 일어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 특히 행동주의에서 볼 때 행동주의는 이 유기체가 겉으로, 밖으로 어떤 변화를 보인다라는 것이고, 형태심리학은 인지구조 변화, 인지구조 안으로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행동 변화라는 것은 외현적인 행동 변화, 내면적인 행동 변화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외현적인, 겉으로 드는 행동 변화. 형태심리학, 인지심리학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내부적으로 내면적 행동 변화. 다 변화 과정이고 지속화된다. 자, 이런 말이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습의 개념들을 정의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학습의 요인인데, 자, 학습의 요인을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목표. 반드시 학습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학습 의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목표나 목표 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노력이나 방향을 조정하여 학습의 효과를 얻는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학습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떤 변화를 보이게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목표입니까? 청소년 상담사에 합격한다는 목표. 그렇죠. 그래야 학습이 된다는 것이야. 목표 없는 학습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 두 번째는 학습 요인의 준비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준비도, 출발점 행동, 다음에 준비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준비성, 출발점 행동. 우리가 학교에서 늘상 이 교육 용어와 관계없이, 교육 심리 용어와 관계없이 우리가 잘 쓴 용어 중에서는 예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습이 준비성이에요. 학습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정도를 나타내며, 그렇죠?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반응 또는 행동은 학습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을 때는, 준비가 철저할 때는 역시 학습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장면이란 말이 있는데, 장면, 환경입니다. 장면은. 자,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말하며 어떤 장을 마련한다. 그런 뜻이니까, 장. 한 학습 장면에서의 학습한 경험은 다른 비슷한 장면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은 학습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겠죠. 일단 내가 학습했어요. 이미 학습해가지고 어떤 것을 내 것화했어. 그러면 또 다른 학습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쉽게 접근이 되겠죠. 장면이 또 학습의 대표 요인이다. 해석입니다. 학습자는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한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할 때는 과거에 내가 했던 부분, 그걸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 과거에 이렇게 학습했는데 이번에 학습은 이렇더라라고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겠죠. 그게 해석입니다. 반응, 자극 대신 반응이란 말인데, 해석 결과에 따라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 보여주는 것이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냐. 자극을 줬으면 반응 보인다. 행동주의에서 또 대표에 들고 나온 이야기고, 좌절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 목표를 우리가 설정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무엇에 걸린다? 좌절에 빠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의 요인은 목표, 준비성, 장면, 해석, 반응, 좌절. 이렇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 학습의 4대 요소. 먼저 동기입니다. 우리가 동기는 굉장히 용어를 많이 씁니다. 동기라는 용어를. 자,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또 어떠하게 동기를 가져야 된다. 동기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심적 에너지를 동기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학습되죠. 이런 심적
에너지가 없으면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죠. 여러분들도 지금 청소년 상담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취득할 것이냐라는 마음속에 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동기, 학습하려고 하는 의욕, 마음속에서 그렇죠? 학습 과정에서 동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렇습니다. 근데 동기부여란 말, 동기발동이란 말, 내재적 동기냐 외재적 동기냐 이런 말 많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학습을 하는 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맨 처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을 해내고자 할 때는 시작이 반이다 그러죠. 그 시작은 바로 무엇부터 시작되냐? 동기부터 시작돼요. 동기. 근데 시작이 반이란 말은 바로 그 시작은 동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을 함에 있어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감지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감은 느낄 감자고 알 지자거든. 감지가 한자로 이렇게 써요. 감지란 말은 자 우리가 어떤 감정할 때 감잖아.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안다. 이걸 감지라 그래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을 학습자가 받아들여 지각하는 것.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아는 것. 이걸 감지라 그래요. 이것도 학습이 중요하죠. 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은 어떤 면은 의미가 없죠. 감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감지도 중요한 것이고. 학습 요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다음 반응입니다. 반응은 행동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지. 물론 비가시적 있겠지만은. 자,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 반드시 학습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반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선수다 그럽시다. 야구선수인데 투수 던지는 부분을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던짐을 학습했기 때문에 제대로 던지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게 반응이다니까?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물론 가시적 반응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비가시적 반응은 안에 내포한 것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안에 내포한 것도 있고. 당연히 이렇게 반응이 보여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은 강화입니다. 강화라는 것은 보상이죠, 보상. 어떤 학습자 행동 변화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계속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끔 뭔가를 주는 것이야. 자극을 주는 거. 예컨대 강화 같은 경우는 상, 벌이 대표적이지.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는 어쩝니까? 상을 주잖아요. 칭찬을 해주고. 이런 게 대표적인 강화예요. 물론 이제 강화의 반대 개념은 벌입니다. 어떤 행동을 못하게끔 하는 것은 또 벌이다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4대 요소로서 말할 때는 동기, 감지, 반응, 강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동기가 거의 반을 차지한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학습의 4대 요소를 살펴봤고, 앞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은 학습이냐, 또 어떤 것은 학습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학습을 도시화시켜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보세요. 물론 우리는 학자입니다만은 학습의 도식, 김호권의 학자인데, 물론 우리나라 학자의 견해뿐만 아니라 학습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L은, 학습은 L, 러닝이죠. 자, A, 마이너스, 가로에 열고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데, 학습이라는 건 앞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지속적인 어떤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행동 변화. 그런데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행동 변화일지라도 어떤 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생득적인 것. 안 되죠. 생득적인 것. 또 성숙이한 것. 안 되죠. 또 일시적인 것. 안 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인데 학습은 자 거기서 뺍니다. 생득적 반응 경향. 자 뒤에 이제 바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생득적이라는 것은 늘상 이야기하지만 생득적은 타고난 것, 본능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릎 위에를 살짝 치게 되면은 무릎 쪽을 살짝 치게 되면 발이 올라오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본능적 반응이에요. 그것은 본능적 반응.
그건 과연 학습된 것이냐? 학습된 거 아닙니다. 그건 생득지 타고난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나서 뭐 탄산 음료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음식을 먹고 나서는 또 여느 누구든지 간에 다 어떻게 하면 트름을 하죠. 그건 과연 그건 학습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건 생득적인 것이에요. 그건 타고 나오면서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에요, 그것은. 그건 생득적인 거 빠져야 돼요. 성숙에 의한 자연적 변화. 이것도 학습이 아니야.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어쩝니까? 남성은 더욱 남성답게. 예를 들어서, 남성은 어떻게 됩니까? 변성기가 온다든지. 여성은 더욱 여성답게. 여성 같은 경우는 제2차 성징이 나타나죠. 과연 그것도 학습된 것이냐?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것이야. 아까 일시적이란 말 했죠?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 체육 시간 얘기도 했고 이런 것은 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러이러한 것은 학습으로 볼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것은 학습이 아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본 내용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학습으로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 자 먼저 학습으로 볼 수 있는 것. 일단 학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단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학습이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제시하였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제시했더니 그 문제를 이걸 시행착오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문제를 줬는데 해결 못해.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해 줬어요. 그것도 해결하더라. 해결했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네. 그죠? 그 변화가 일어났으면 학습이에요. 똑같은 읽지 못하던 책을 읽을 줄 알게 됐다. 이거야말로 문해 학습. 그 글자를 이해하는 학습. 읽지 못하던 책을 읽을 줄 알게 되었다.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책 읽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혹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셨다든지 이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역시 그네들에게도 교육 글자 교육을 하죠. 문맹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네.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 형성되었다. 지속적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습관. 우리가 잘 쓴 말이 있네. 이때 쓰는 말을 3살 버릇 여든 간다. 말하죠. 그것도 변화가 일어났네. 물론 우리가 좋지 않은 버릇, 습관. 그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인 건 아니죠. 나쁜 의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속적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 형성되었다. 역시 뭐이다? 학습이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할 줄 몰랐던 거짓말하게 되었다. 거짓말도 뭡니까? 변화죠. 거짓말하는 것. 그전에는 거짓말 할 줄 몰랐어. 근데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서 거짓말이 늘어난 거야. 그것도 결국 뭡니까? 변화잖아요. 그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거짓말 할 줄 모르다 거짓말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거 아니야. 그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인 제3자가 관찰할 수 없는 태도가 변화되었다. 마찬가지 내용이죠.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전거 타는 학습, 자동차를 운전하는 학습.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를 일어났잖아. 원래는 자전거도 못 탔고 또 자동차 운전 못 했는데 변화가 일어났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한번 타면 어쩝니까? 학습을 했으면 계속 탈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한번 운전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학습을 계속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지속적인 행동 변화. 물론 나쁜 행동 변화도 학습입니다. 꼭 바람직한 행동 변화만을 학습이라고 하진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변화도 일종의 학습이다. 자, 우리가 학습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인데 시험에는 더욱더 잘 낸 것은 학습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잘 냅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갓난 아이의 울음 또는 화가 나면 침이 마른 결과 뭡니까 이것은? 갓난 아이가 운다는 것은 본능이에요. 이것은 타고나면서부터 울음이라는 정서 반응이에요. 일종의 그것도 정서 반응이 흥분이라는 그런 정서 반응 중에 하나인데 또 화가 나면 침이 마른다.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 뭐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입이 바삭바삭 마르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침이 마른 결과 이것도 뭡니까? 본능적 생득적이다니까.
생득적인 것이고, 생득적인 변화는 학습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어떤 특수한 자극들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일시적 반사 행동이 나타난다. 이건 뭡니까? 일시적인 변화야. 어떤 특수한 자극들.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은, 4교시가 체육 시간이고, 5교시 점심을 먹고, 5교시가 되니까 어쩝니까? 4교시에 체육 활동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자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모든 일시적 반사 행동이 어떻게? 졸리더라.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아기가 자라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뭘까? 이건 성숙이야. 자연 발생적인 것. 아기가 자라면서 걷는다는 것을 학습에 통해서 걷는 건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걷는 것이에요. 성숙입니다, 이거. 성숙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다 그랬어요. 학습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했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성숙이에요. 학습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더라. 성숙, 자연 발생적이니까 성숙이고. 체육 시간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 약화. 아까 같은 맥락, 2번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체육 시간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이 약화되었다. 뭡니까? 일시적인 변화다니까. 마찬가지요. 6번도. 본드를 흡입한 후 학급 토론에 열심히 참여했다. 이것도 일시적인 변화지. 본드를 흡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 본드 같은 경우가 우리 소위 말하는 각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각성제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뭡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전에 용기도 없고 어디 누구에게 이렇게 대드는 행동도 없는데 만약에 마약을 했다. 순간적으로 어쩝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업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술을 먹고 행동 변화를 보인 것, 이것도 일시적이죠. 술 안 먹을 때는 멀쩡했던 사람이 아주 그랬잖아요. 우리가 술 안 먹으면은 정말 그 사람은 호인이다. 아주 각시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돌변한 사람이 있어. 그것도 뭡니까? 술에 의한 일시적 변화야. 그건 학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학습으로 볼 수 없는 행동, 있는 행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학습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변화. 아까 학습이랑 A, 다 여기는 A에 속합니다. A에 속하고 가로 속에 B, C, D는 학습으로 볼 수 없는 행동으로서 나온 6가지가 가로 속에 들어가는 B, C, D. 생득적 경향에 의한 변화, 성숙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변화, 그다음에 일시적인 변화.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는 뭘 잘 내냐? 이걸 잘 내요. 학습을 볼 수 없는 행동을 잘 내. 학습은 일단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학습이라는 걸 도식화해서, 학습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모든 행동 변화인데, 그 중에서 B, C, D를 빼자라고 했죠? 이게 바로 B, C, D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봤고. 그 다음에 학습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학습의 특징. 학습은 그 결과로 행동의 변화. 반드시 학습에 동반돼야 될 것. 학습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 반드시 뭐냐? 반드시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학습이 아니에요. 뭔가 바뀌어야 돼. 물론 그 속에는 뭐이다? 지속적이라는 것, 계속적이다라는 것, 그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은 연습, 반복의 결과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연습, 반복. 그게 바로 우리 앞서 뒤에 보면 이제 파블로프 행동주의학자에서 파블로프 개의 반복적인 무조건 조건 반사 이런 걸 해보는 것이고, 학습은 연습, 반복 결과에 따라서 성숙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변화는 చేయ야 된다. 성숙은 안 된다니까. 성숙은 뭐니까? 자연 발생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행동 변화지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은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이다. 영속적, 지속적, 계속적 이런 말 나오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짧게 끝나면 학습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은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다. 학습은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물론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만 외현적 행동 변화는 관찰이 됩니다. 외현적인 것은. 그런데
내부적인 거, 내연적인 거, 내면적인 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은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 학습은 실천과는 구별. 실천이라고 또 뭡니까? 실천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야. 지속적이 아닙니다. 이게 실천과 구별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에 관계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살펴봤습니다. 다시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학습의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용어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용어는 변화다. 변화인데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겉으로 변화, 안으로 변화, 다 포괄하고. 또 그 세 가지는 꼭 빼자 그랬습니다. 생득적 반응 경향, 성숙에 의한 변화, 또는 일시적인 것. 이렇게 말했고, 학습의 요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목표를 꼭 설정해야 된다. 목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습을 해야 된다. 출발점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장면, 학습의 장이라든지 해석, 반응, 좌절. 특히 여러분들 학습의 4대 요소로 해서 동기가 제일 중요하죠. 심적 에너지니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감지,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알게 되는 것. 반응, 행동으로 보여준 것. 강화,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 또 학습을 도시화시켰을 때는 어떤 행동 변화지만 개인에게는 모든 행동 변화인데 꼭 세 개는 빼자. 생득적 반응 경향, 성숙에 의한 변화, 일시적 변화. 특히 학습으로 볼 수 있냐, 학습으로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 특히 여러분들 학습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학습으로 볼 수 없는 행동 변화. 이걸 굉장히 시험에는 대표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특징은 또다시 반복되지만은 반드시 행동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행동 변화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 영속적, 지속적으로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 자, 그래서 일단 학습 이론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학습의 개념에 관계돼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